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김우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우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썰그 찾아 읽으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본론보다 긴 사연, 잡론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리 박살난 27살 취업 고민. 자기소개. 27살 175cm 73kg 인문계 고졸 남자. 학창시절은 C형 음악과 기타 입시를 했다가 집안 사정으로 포기하고 공부하는 별로 인연이 없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20살 때부터 물류 상하차, 영화관, PC방, 연회장, 유흥주점 웨이터, 음식점 주방 보조, 주점 서빙, 잡단 중단기 알바, 생산직 등등 온갖 알바 공장 전전했습니다. 건설업은 시스템 동발이, 칸박이, 전기 내성공사, 인력사무소, 일용 잡부 등등 대략 2년 정도 경험했습니다. 21살 때 전문대 정기과를 다녔는데 학업 부진으로 자퇴했습니다. 저는 집안 군단이 시골 태생이라 22살 때 도심지에 대한 동경이 있어 출가하여 여러 지역으로 숙식 노가다, 고시원 생활을 하다 마지막 인천에서 3년 자취하며 산업체 근무.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올해 3월까지 본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을 그냥 아무 일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자, 내가 벌어쓰는 마인드로 무작정 출가하여 지냈습니다. 대인관계는 크게 모난 부분 없고 사회 사람들하고 크게 탈 없이 지낼 정도로 꽤 밝고 쾌활한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1종 보통, 운전 경험 무, 건강상태, 허리디스크 4번 5번 파열, 대략 20년도 4월 및 천추 1번 디스크, 좌골 신경이 꽉 막혀있는 상태, 반대편 신경 또한 심하게 협차, 양쪽 종아리, 발등, 발바닥, 허리 통증이 심함, 장기간 앉거나 서 있는 것이 힘듦, 매 순간 약, 중간 통증, 불시에 찾아오는 큰 통증에 시달림, 시외버스 탁승하면 통증 때문에 단잠도 잘 못 잡니다. 계속 몸을 뒤척이며 통증을 참고 허리 숙여서 실발끈을 잘 못 묶죠. 산업체 근무 당시에도 통증 때문에 짬날 때마다 현장 바닥에 쭈그려서 잠깐 숨 돌리고 그랬었네요. 지인 소개로 찾아간 대학병원 교수, MRI 소견.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약함, 허리뼈가 덜 자라서 원래 허리가 약한 거죠. 유전적 요인이 크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나이가 젊고 코어 근육이 상당히 좋은 편이므로 수술은 선택사항, 나이가 젊어서 재활운동을 시도할 만하다. 현재 환자의 걷는 보폭과 모습을 보아 일상적 행동에 무리는 없어 보임. 우선 재활해보아라. 걷기조차 어려워지면 그때 수술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현재 상태는 심각하므로 재활이 목표라면 각별히 조심 및 나이 들면 수술을 피하긴 어려워 보임. 현재 실업급여 받으며 3월까지 집에서 상체 위주로 근력운동, 유산소는 수영으로 재활 및 요양 중입니다. 허리, 목 디스크 외엔 정상적인 신체입니다. 뭔가 요란 떠는 듯 심각하게 쓴 것 같네요. 사회에서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 쉬는 동안이나 근무 시간이 적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그냥 버틸만 합니다. 나중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허리 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비용적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 심정 및 넋두리, 예전부터 힘들고 더러운 일, 몸 쓰는 거 크게 개의치 않았고 노가다 숙식도 힘들지만 내심 재미있게 경험했고 비계팅 근무할 때 중기공 달아준다고 가르침 받았었는데 이래 됐네요.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저는 한부모 가정이라서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현재 고향집을 싼 값에 어머니께서 매입하시는데 저와 친형이 조금씩 보태드려서 저의 남은 부채는 1군용권 대출금 700만원입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죠. 적금 600만원 정도 모았네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전기집 말고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전기기능사를 준비하려는 참인데 어떠하신지 의견 듣고 싶네요. 경력을 쌓아 성장하는 기술직을 원하는데 현장직이라 허리가 버텨낼지. 자격증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할 테니 장기간 앉거나 서지 않는 직종을 찾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노동강도가 낮은 직종으로 급여의 적고 많음은 후순위로 들어왔습니다. 각 직종의 장단점들을 찾아보고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지 서칭 중에 현재까지 찾아본 직종 중 더 깊게 알아보려는 직종은
물류지게차기사, 고졸 사무직, 붕어 형님 영상에서 가끔 말씀하시는 보안요원 정도입니다. 몸 관리를 성의 못해 이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차선책 같은 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걱정입니다. 정규직 외엔 착실하게 딱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 중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구직한다면 근무하며 꾸준한 운동과 학업을 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구직을 밀어야 할까요? 20대 초반처럼 맨땅에 헤딩하며 사회에 달려들까요? 질문 요약. 저처럼 허리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직을 시작해야 할까요? 붕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의 따끔하고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참 허리. 이 보면 허리가 나가신 분들 보면 뭐 쉬다가 나가는 것보다는 두 가지예요. 격렬한 운동을 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몸을 무리해서 나간다거나. 이분은 후자네요. 보통 운동선수도 허리 많이 나가거든요. 운동선수는 워낙에 근육을 많이 쓰고 몸을 무리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당기다 보니까 아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한 것 같아. 좀 내가 봤을 때 보통 허리 디스크가 시그널이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찌릿하는 시그널이 있는데 좀 심해진 분들 보면 이걸 무시해. 그냥 자고 올라면 괜찮아지겠지. 분명히 몸에 이게 아프기 전부터 분명히 시그널이 왔을 거예요. 뭔가 뭐 허리 디스크가 이제 정말 아플 때 조짐이 일단 허리 여기가 등이 뭔가 뜨겁대 이게. 누가 불로 지피는 것처럼. 뜨겁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지개 같은 거 켜면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못 켜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피곤할 때 이렇게 기지개 켜잖아요. 깍지 끼고 하는데 갑자기 올리잖아. 올리는데 갑자기 뭔가 전기 감전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죠. 갑자기 악 소리 지르는 거. 예. 그냥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누가 고압 전류를 때 척추에 딱 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조짐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아, 뭐 젊으니까 여태까지 아파본 적 없으니까 걱정 없을 거야. 뭐 차골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아. 내 생각엔. 아유, 참. 눈은 괜찮아요? 눈은 괜찮아요? 눈은? 일단 무리하지 마세요.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사연자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몸이 이렇게 됐을까 추적해보면 이게 그런 거야. 너무 젊은 나이 때부터 가리지 않고 급하게 몸 쓰는 일만 무리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되었을까? 사실 저 나이 때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산 건 맞는데 너무 무리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닥치는 대로 이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무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의지와 몸은 다릅니다. 뭐냐면 내 의지가 강해도 몸은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최적하고. 인간의 최적과 피지컬은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정신력 강하고 의지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다 보면 정된다는데 그건 몸이 버틸 때 얘기죠. 몸이 강할 때. 몸이 안 상했을 때. 의지하고 몸 상태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돈보다 이제는 몸을 생각해야 돼. 돈보다. 무조건 이제는 돈보다 몸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뭐 님이 뭐 넉넉치 못한 형편인 거 알겠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몸 다치게 되면, 나이 들면 이거 허리 또 나가면 정말 그때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님이 알아야 돼. 이미 한번 허리를 다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는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허리 디스크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항상 재발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어떻게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 접어요. 님이 뭐 페인처럼 사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좀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 같아. 내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을 내가 뭐 잘하지 못하지만 사연으로 유추해봤을 때는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하는 걸 못 견디는 것 같아. 뭔가 불안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갇혀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지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분 같은 경우 집에서 있으면 뭔가 마음이 심은해져. 그냥 무의미하게 보냈다.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걸까? 근데 인생을 장기적 보셔야 돼요, 우중님. 장기적 보셔야 됩니다. 일단 누가 봐도 님은 허리를 세게 다친 분은 확실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최선은 무엇일까? 일단 허리 건강을 좋게 만드는 거, 재발하지 않는 거. 물론 내가 지금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무게라는 거, 책임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본인 건강부터 챙겨야 돼요. 특히 허리는 한번 망가지고 또 망가지면 정말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형한테는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허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리하면 또 안 좋아질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몸에만 전념할게.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재활도 중요하고요. 아이, 김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지금? 아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XXX 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약했으니 믿고 기쁘네요죠. 예, 저는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와이프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 생각이고 절대 도박할 생각 없습니다. 힐힐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재활에 전념하세요. 재활이랑 운동 좀 해요. 그리고 상체 근육을 좀 키워요. 상체 근육.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상체 근육 키워가지고 이제 내가 몸에 들어간 하중을 좀 줄이는 거. 근육이 버티게 하는 거. 왜 보면 연예인 중에 김종국 씨가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근육 많은 분들 보면 허리 디스크 다 가지고 있어요. 좀 헬스 좀 좋아한다거나 해창인 분들 몸짱인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게 허리 건강이 다 안 좋아요. 그게 그런 거야. 뭐냐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허리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거야. 허리 통증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보니까 그래도 안 할 때보다는 허리를 지탱하는 것들이 이제 근육이 받쳐주니까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운동을 하는데 좀 이걸 필수로 해야 될 겁니다. 집에 뭐 간단한 운동기구 있잖아요. 아니면 헬스장 같은데 헬스장 안 가도 요즘 동네 공원 가면 등 운동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 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재활에 전념하세요. 재활에. 그래서 네, 김동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몸이 좋아졌다는 게 검증이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진단받고 나서 전에보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이제는 뭐 이제 생활하는데 크게 제한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해도 돼요. 나이가 젊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일단 현재까지 찾아본 직종 물류지게차 기사, 고졸 사무직, 보안업체.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시설관리.
뭐 공무직 요게 있겠네요. 공무직과 시설관리. 일단 생산지 택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노가다. 이건 잘 들으세요. 생산지 택배 노가다는 아예 내가 안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직도 허리가 안 좋으면 못 버팁니다. 생산직은 하루 왼종일 서 있거든요. 하루 왼종일. 물론 이렇게 되면 내가 돈적인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돈적인 부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돈 중요한 건 맞지만 일단 몸이 무리가 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렇게 일하다가 또 허리 나가게 되면 또 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본인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늘고 길게 오래 할 수 있는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제가 봤을 때 지게차 나쁘지 않아요. 지게차. 근데 지게차도 사실 허리 건강에 안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게차 이름 타고 싶으면 아시겠지만 지게차 이름 일반 세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게차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게차 이제 만들면 좀 저는 그 시트 의자 부분 있죠. 이게 좀 승차감을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타보신 분 아시죠? 굉장히 딱딱합니다. 꼬리뼈도 아프고요. 그리고 이 지게차는 이 의자의 사이드업이 안 되죠. 업다운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직각 상태로 계속 타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쿠션감 같은 건 뭐 없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해가지고 여름에 고생 많이 하세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 안짱이죠. 시트에 아예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 방석 깔고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게차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지게차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딱 일 끝나고 나잖아요. 일 끝나고 하면 맨날 허리 잡아요. 허리 잡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보안업체나 시설관리가 좋아요. 아니면 버스 기사도, 근데 버스 기사도 별론가? 버스 기사는 안 되겠다, 이분. 버스 기사는 문제가 장시간 동안 버스에 타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또 혼자 몰아야 되거든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한 번은 버스는 문제가 한 번 차가 떠나면 한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 버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까지 오는데. 그럼 안 되겠네요. 안 되면 택도 없네. 버스가 생각보다 허리도 중요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전이에요. 버스가 하체 힘들, 버스가 보면 이게 일반 세단과 다르게 일종대로 따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버스가 처음 몰잖아요. 팔하고 다리 알백입니다. 저 일종대형 따봤잖아요. 일종대형 경험자서 얘기하는데 버스가 그냥 일반 차처럼 그냥 부드럽게 안 밟혀요. 그냥 좀 약간 힘 줘야 됩니다. 핸들도 살살 돌리면 그 옆에 강사가 뭐라 합니다. 이렇게 돌려가 되겠냐고. 이게 무슨 티콘지 않아 하면서 막 두 바퀴 시원하게 돌리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예. 버스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보신 분들 아시죠? S자 하면 S자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없어요. 이거 돌리는 거. 그냥 천천히 돌리는 게 아니라 빨리 두 바퀴 돌렸다 다시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이제 꺾이잖아. 그럼 다시 힘들어요 이거. 버스도 힘 없으면 힘듭니다. 허리 힘도 중요하고. 운전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보안업체하고 시설 관리가 낫겠네요. 네. 시설 관리도 보면 낮에 바쁘고 밤에는 할 만하거든요. 네, 낮에 바쁘고 밤에. 아니면
하고 싶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뽑거든요. 아파트 시설 관리. 근데 아파트는 좀 단점이, 갑질 좀 당할 수 있고요. 갑질 같은 거 좀 당할, 근데 아파트는 많이 뽑습니다. 보통 제일 무난한 게 아파트예요. 보안 근무 때 태블릿 이용 가능할까요?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려면 야간에 해야 됩니다. 야간에. 네. 그 할 거면 야간에 해야 돼요. 주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업체가 주간에 바쁘고 야간에 널널합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 가능. 야간은 거의 뭐 편합니다. 사실 보안업체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낮에는 바빠요. 아파트도 낮에 무지하게 바쁩니다. 아파트에 보면 이제 이것저것 많이 시키거든요. 그 막 쓸데없이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그 보안업체 이제 그 시설관리가 보면 주부님들이 막 그런 것도 해요. 막 전구 좀 갈아달라. 변기 좀 돌봐달라. 자기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소파 좀 옮겨달라. 소파를 왜 샀어 그러면? 자, 완전히 무슨 뭐 수행 비서 노릇합니다. 그 아파트 가보면 그 시설관 일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정말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시설이 있죠. 뭐 소방 시설, 전기 시설, 그리고 뭐 바리케이트, 뭐 하단, 공원, 뭐 조경, 보통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관리비 낸다고 다 불러요 그냥. 고향이 시골인데 도심으로 나가 생활하는 거 의견 있으신가요? 도시로 생활해야 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만약에 보안업체나 시설 관리하려면 시골은 또 없잖아요. 도시로 나와야 됩니다. 죄송한데 그 시골 가셨는데 뭐 정확한 지역명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도인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골이라면 도겠네요. 도. 광역시는 아니겠네.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는 아닌 것 같네요. 시골, 뭐 경기도 시골 있긴 합니다만. 아, 충북, 진천. 진천이 또 그걸 유명하잖아. 조쏘. 예, 충청 중에 굉장히 촌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살고 있는 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럼 나와야겠네요. 예, 나와야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재활에만 전념해, 재활에만. 어, 운동이 전념해. 운동 전념하고 자신감도 올라오고. 아무튼 그 이제 몸 잘 회복하시고요. 건강히 잘 회복하시고 전기로 가는 게 낫습니다. 전기. 시설 관리가 사실 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대신에 가늘고 길게 일하기는 좋아요. 몸이 편한 일은 맞아. 적응된 몸이 편해요. 시설 관리가. 물론 시설 관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관두거든요. 그렇죠. 몸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직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직은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서서 일하는 것들이 많고 대부분 입식으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식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이 안전화가 허리에 무리를 많이 갑니다. 보통 생산직 택배나 노가다 현장 가면 안전화 주거든요. 근데 그 안전화가 허리 건강에 안 좋아요. 발 건강도 안 좋고. 왜냐하면 뭐 안전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현장에서 지급하는 안전화는 굉장히 싸구려 안전하고 쿠션도 없고요. 발도 무지하게 아픕니다. 워커보다 더 안 좋아요. 군대 워커보다.
시설 관리 일할 때는 안전화 신고 일 안 하잖아요. 시설 관리 일할 때는 그래도 운동화 신고 일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운동 전념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허리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몸 안 쓰는 쪽으로 일 부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특별하게 이것저것 확실하게 대답 못 드려도 죄송해요. 예.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냉정히 말씀드리는 게, 허리 다치신 분은 좀 어떤 이것저것 일하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 방송에 님 말고도 허리 다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허리 다쳤다가 그분도 보안업체 일했거든요. 제 방송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보안업체 일하다가 생산직 갔는데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왔어요. 허리 재발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허리 디스크로 이제 한번 고생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재발 안 하는 게 좋아요. 재발하면 더 또 심해지니까 통증이. 아, 그 영상 봤어요. 아무튼 다시는 이제 허리 건강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좀 올해부터 이제 좀 몸 관리 잘하고, 예,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중이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